강남에서 있다가 비강남권 지역으로 갔을 때 그때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느꼈어요. 어떤 차이가 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대치동 뒤지기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네. 미녀 아나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멋지게 성장한 대치동 키즈 출신 아나운서 두 분입니다. 저도 대치동 말죽거리 출신 아나운서 김정 박진주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치동이 고향 느낌이에요, 두 분? 저희 둘 다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쭉 자라고 그럼 진짜 고향이네. 테헤란로 이런 데서 이제 킥보드 타고 코엑스에서 뛰어놀고 그 동네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그 대치동의 어떤 모습 좀 그려봐 주세요. 일단 카페를 가시잖아요. 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들면 안 돼요. 아.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또 카페에서 어머니들 그래, 어머니들이 많이 앉아있던. 반상회라 그럴까요? 기다리면서 학생들 네. 기다리면서 엄마들끼리 모여 맞아요,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언뜻 들어보면 이제 네. 무슨 선생님이 무슨 학원이 아. 무슨 과목이 내신이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들어요. 정보 나누고 있는 거.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진짜 핵심이래요. 아. 꿀정보라고. 근데 정보들 교환 잘 안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우리끼리의 동맹이라 그럴까? 나도 하나 주고 요 이렇게. 안에서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애들 태워가지고 학원 보내면서 그 사이에 뭐 먹여야 되니까 맞아. 그때 차 안에서. 넣을 수 있게 넣어주고 두 분도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면 초중고등학교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초중학교의 분위기, 중학교의 분위기, 고등학교의 분위기. 저는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네. 고등학교는 경기도로 전학을 갔는데 어. 일단 강남 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큰 차이는 저는 못 느꼈고 네. 오히려 중학교 때 강남에서 있다가 비강남권 지역으로 갔을 때 그때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느꼈어요. 어떤 어떻게? 차이가 교과서가 분명히 비슷할 텐데 이쪽에 있을 때는 영화 딕테이션 수준의 영어 과목을 예로 들자면 그 정도 했다면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대화 위주로 배우거나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을 때보다 전학한 후에 공부를 덜 했는데도 성적은 더 잘 나오고. 수직 상승하는 그거 좋았겠네. 좀 좋았죠. 네. 등수가 오히려 그곳을 벗어나면서 느꼈다. 또 어땠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남녀공학이 있어요. 거기에 된 애들은 이사를 갔다가 다시 전학을 그거 뭐야? 여학교로 오기 위해서? 거기에 가면 아무래도 연애도 하고 뭔가 공부를 덜 하게 될 남녀공학이고 것이다 그래서? 라는 이제 그런 남녀공학에 대한 인식이. 네, 부모님께서 어. 얘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 3년 동안 이렇게 놀게 할 수 없다. 이래서 뭐 이렇게 약간 티오가 많은 야, 학교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거기에 많이 갔다가 다시 전학을. 돌아와요. 저도 숙명여고 거기서 조금만 가면 되는 영동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명에 대해서 좀 알죠. 아니 지금 너무 다르니까 세대가 하고 묻어가. 아니 우리가 시간은 달랐지만 거리는 미안해. 대치동 학생들은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치동에 있는 또 다른 독서실 같은 데서 합니까? 학원에서 하죠. 학원에 붙잡혀서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거의 이렇게 배달되어 가다시피 그때도 막 과목별로 이 학원 저 학원 옮겨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은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시간이.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하듯이 시간표가 있어요. 학원에서도 학원 1교시, 시간표. 2교시, 3교시 또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뭐 11교시, 12교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 친구는 사귀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학원 친구죠. 학원 그 친구. 안에서. 그러면 사교육을 몇 개 받았어요? 그 입시 학원 하나. 하나. 거기서 근데 전 전체 과목을 과목을 해주기 다 때문에 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일단 국영수는 기본으로 한 학원에서 한꺼번에 아니요, 저는 따로 과목별로. 어. 한 중학교 11시쯤에 때? 집에 그러면 학교는 몇 시에 일어나요? 진짜 지각하지 않을 정도로 누워 있을 만큼 누워 있다가 엄마가 거의 막 아침은 안 먹고 어떡해. 그때 못 먹어가지고 지금도 못 먹죠, 잘. 그쵸, 이제 그때 배려가지고 한 번도 살찐 적이 그 없었을 것 같아. 아이고. 가장 힘든 친구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과외를 한 5-6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엄마한테 제발 하루만 과외 빠지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무릎 꿇고 울었다는 얘기까지 아이고. 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하기 싫어서. 정말 오늘만 안 하면 안 돼요? 생일날만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됐죠. 엄마가 안 봐줬을 거예요. 네, 그게 그 친구는 된 어떻게 거예요. 됐어요 지금? 근데요 이게 참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는데 네.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다 잘 잘 돼요? 가긴 했어요. 대학을 잘 갔어요. 서울대 의대, 어. 경희대 한의대 이런 그럼 의사 되고 한의사 되고 다 했네. 못 갈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죽어라고 쪽집게 어. 과외를 하고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주고 때리고 점수 할 안 나면 때까지. 혼내고 할 때까지 하니까 지금 갑자기 피노키오 서커스의 삶 같은 생각이
언뜻 들어버렸어요. 슬퍼졌어. 네? 그치? 그때 이제 시달렸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넌 내 자식도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그런 게 맺혀서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 했던 말은 아닌데 이게 너무 과한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솔직한 얘기로 하긴 해요. 근데 두 분이 다 아나운서 시험 보고 다 합격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아나운서 되는 게 최고의 로망이긴 직장이었죠. 네, 맞아요.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죠. 그렇죠. 대치동에서 어떻게 학원을 다니고 나서.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꼭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으로 보면 그런데 좀 힘든 걸 즐겼다면 예 그렇죠. 예. 스카이캐슬 봤어요? 봤겠죠. 대치동 키즈들은 어떤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그거 보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쁘게 꾸며져서 약간 과장되고 장식이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염정아 씨의 욕망이 다글다글한 그 눈빛. 내 아이를 내 서울대에 아이도. 못 보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음. 그런 눈빛을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땠어요? 공부를 못하면 나는 자식의 가치가 없는 거냐, 나는 사랑 못 받느냐, 약간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도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나는 더 사랑받으려면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 건가? 이런 그래.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애들이 그런 생각을 대치동에서는 하면서도 크겠구나.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그 입시 코디라고 나오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그 선생님한테 맡기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어머니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 학교를 갈 경우 그렇죠. 연고대를 가면 700만 원, 서울대를 가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다른 과외 선생님을 공급하는 거죠. 내 친구 중에 영어 잘 가르친 친구가 학교네 있다. 학교. 네, 그렇죠. 소개시켜서 데려오고 이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다른 과외 선생님을 공급하는 거죠. 어떤 부분까지 컨설팅을 하냐면 이번에 수행평가 점수가 너무 덜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를 아마 더 호감을 가지실 거야 라고 그런 조언까지 하는. 그렇게 되면 그 패키지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그럼 그렇게까지 받으면 원하는 데 근처까지는 가겠네. 안 갈 수가 없다니까. 안 갈 수가 없겠네요. 그거를 보고 노하우를 계속 전수되어 온 것들을 응집해서 걔한테 쏟아부은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컨설턴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적지 않은 돈을 받으니까 성과를 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예.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원하시니까 그래 뭐 너의 행복이 어떻든 간에 일단 나는 받은 만큼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 또는 그런 코치 그거 어떻게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제도권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그냥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서 내신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급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되는 그렇죠. 그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고 이러는 동안은 전혀 이성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시간은 없었겠네요. 만나죠. 만나지. 눈 피해서 다 만나죠. 엄마가 도시까지 따라 들어오진 않으니까 이제. 아 28 청춘들을 어떡하겠냐고. 그러면은 그 소문은 사실이에요. 대치동 키즈는 대치동 키즈하고 정략 끼리끼리 결혼을 간다? 한다. 꼭 그렇진 않지만 아직도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재벌만큼 산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다른 가족이랑 이렇게 왔는데 그 집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어색하잖아요. 처음 본 사이인데 둘을 냅두고 엄마 아빠 다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둘이 친해지라고. 몇 살 때? 친해지라고 중학생 때. 어. 친해지라고.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어.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해지라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 오빠랑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집에서 이렇게 멀뚱히 앉아서 TV 보실래요? TV 보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긴 또 하네. 자연스럽게. 대치동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과 암울했던 기억. 저는 학원이 재밌기는 했어요. 아 그랬어요? 놀이터에 가서 놀 수 없으니까 학원 가서 놀았다. 다르게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딴 다였으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또 다른 학교 학생을 만날 일도 없는데 어. 학원 가면 다른 학교 학생도 오니까 근데 거기서 그거 보면 다 나같이 이러고 사는 거 나만 이런 게 다른 아니고 세상을 다르지 못 않아.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물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경기도로 가면서 다른 세상이 보이고. 보인 거죠. 어. 아, 사람들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무 터치도 안 하는 애들도 있긴 거의 뭐 있구나.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괴로웠던 기억.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10등 안에는 죽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무슨 짓을 해도 들어갈 그래요. 수가 없더라고요. 걔네들은 늘 걔네들이에요? 네. 아. 거기는 못 뚫었어요. 드릴로 뚫어도 안 뚫린다고 하던데요. 네. 걔는 뭐야? 태어나기를 엄청 똑똑하게 태어나서 극성인 엄마의 아빠의 재력에 좋은 담임 선생님을 또 만나고 그런 궁합들이 다 맞아요. 맞아 떨어졌을 때 1등부터 10등. 아이의 성향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뭐 맞아, 이렇게. 맞아. 저희 아버지 세대 그때는 화공과였어요. 못 화공과가 들어갔죠. 최고였던 시절.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기계공학과를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 그 다음이 의대. 이랬는데 지금은 전국의 모든 의대에 찬 다음에 서울대라면서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공학이 좋아요. 저는 뭐 로켓을 연구하고 싶어요. 이래도 헛소리 하지 마. 부모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야, 너 공부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데 어. 장난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한 곳으로 가더라고요, 방향성이. 대치동에서는 그 입시나 이런 거는 아이들의 경쟁이잖아요. 학생들의. 근데 엄마들의 경쟁이 또 그렇게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저 아는 남자애가 형제가 다 서울대를 갔어요. 아이고야. 근데 걔네 살던 집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아. 집이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여기 형제가 다 서울대 보낸 집이야. 기운이 그래서 좋은 집이다. 터가 좋다. 네, 몇 억 더 얹어서 야, 그럼 매매하셨다고 그거 들어가는 사람 있겠네요. 있겠죠. 어. 저도 조금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저희 엄마한테 창피한 얘기인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고승박 변호사가 깔고 네. 앉았던 방석이다. 다 해줬어요. 근데 그걸 40만 원을 주고 사온 엄마가? 거야? 네. 수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엄마가 시뻘건 무당이 앉는 것 같은 방석인데 이거 갖고 가서 깔고 앉아서 보고 가는데 방석 두께가 이래요. 거기를 앉으면 앉은 키가 이만큼 커지는데 근데 됐잖아. 그러게요. 그 방송 어디 갔어 지금? 엄마 또 팔았겠죠. 프리미엄 붙여서. 그때 다닐 때가 EBS를 많이 해야 될 때 아니었나요? EBS 중요도가 높았어요. 네. 반영 비율이. 그것까지도 사교육으로 하나요? 숨 쉬는 거 빼고 모든 행동이 다 과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돈덩어리구만. 과외나 학원을 지금 학생들이 필요할까요? 그 당시엔 초등학생의 영어 교과 과목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로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당시에 이제 ABCD도 몰랐어요. 다 같이 모르겠거니 하고 시작했는데 선생님은 어차피 너네 다 부모님이 교육 다 시키잖아. 그래서 만화 영화를 대본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그걸 읽게 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로. 어허. 아, 저는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지레 알겠거니 학원에서 다 배우겠거니 하고 가니까 또 당연히 사교육하게 되고 사교육하니까 또 선생님 더 이렇게 되고 악순환인 것 같죠. 안 하면 이제 학교에서까지 못 쫓아가는 아이가 되는 저 수능 시험 끝나고 만점 맞은 학생들 나와서 교과서 중심으로 또박또박 했는데 만점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하는 네, 운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천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거의 희박하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저도 교과서 중심으로 또박또박 했는데 몇 개 맞았더라.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아유 뭐 다행이에요. 네. 뭐 조상이 돌봐서. 교육 얘기 이제 시리즈로 쭉 하다 보니까 기승전 입시로 가더라고요. 근데 입시를 위해서 요거 놓치면 회복이 안 되더라 하는 과목 아니면 뭐 방식 뭐가 있을까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클수록 점점 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과목을 어쨌든 한국어로 배우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책 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읽는 거 말고 많이. 놓치지 마. 너무 자기가 재밌어서 미친 듯이 읽는 그 정도 수준. 하긴 시험에 지문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걸 쫙 읽고 탁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읽는 힘이거든. 네. 또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다가도 한 1, 2년 만에 공부 바짝 해서 연고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는 안 되나 보다. 어느 정도 하다가 서울대를 가는 경우는 있지만 진짜 그렇게 바닥을 치다가는 알았어요. 조금 어려운 예, 면이 예. 있어요. 근데 얘네는 뭐 하나를 그렇게 그래도 필수적으로 갖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자존감?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키워졌다면 나 이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뭔가 영향을 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어떤 회복 탄력성을 보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큼은 좀 가지고 가는 게 뭐 그거는 아이 하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치동 키즈를 꿈꾸는 아이들, 엄마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 현재 대치동 키즈로 살고 살아가는 있는. 후배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몰아가는 대로 너무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 정신 차리면 의대 문턱 앞에 와 있고 정신 차리면 뭐 법대 문턱 앞에 와 있고 할 수는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가면서도 이 길이 맞나?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나? 이거 앞으로 계속 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도 한 번씩 자신을 좀 꼭 체크해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꼭. 오늘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글쎄 앞으로 대치동 키즈 두 분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지금 김하나의 이중생활이라는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 맨 만든다면서요? 아유, 얼마 안 돼요. 네. 그런데 그거를 잘 운영해보고 싶고 네. 또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저와 같은 꿈을 꾸는 후배들이니까 네. 잘 성장할 수 있게 좀 이제 제자들이 나오네. 그렇죠.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아. 전공하고 있어서 예.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쇼파와 이런 난로불 이런 거 켜놓고 좀 네, 아이들이 오늘 저 대치동 키즈 출신의 아나운서 김정, 네. 박진주 두 분과 너무 얘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자칫 무거울 네. 수도 있고 무슨 네. 얘기일까 궁금도 했는데 너무 유쾌하게 가볍게 잘 풀어주셔서 즐겁게 네. 잘 들었어요.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